제대로 안 바뀌었어. 아쉽게 3마리에 그치기는 했지만 10등이라는 괜찮은 성적으로 6전을 마무리를 하고 종합 성적은 9위. 그 상태로 이제 마지막 7전을 맞이하게 됐어요. 7전은 9등, 종합 성적을 9등으로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노피쉬를 하는 경우엔 영원히 복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기를 잡아오는 게 중요했고, 많은 선수들이 연습을 끝내놓고 하는 말이 공통됐어요. 정말 고기가 안 나온다. 그런데 저는 연습날 좀 특이한 고기를 한 마리 잡았었는데, 쉘로 얕은 곳에 가서 6, 7m에 있는 브러쉬에서 전 경기를 치렀잖아요. 수위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제 그런 곳에 찾아 들어가서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달랐던 거는 가을인데에도 불구하고 6전에 비해 수위가 조금 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6전 때는 편광을 쓰고 막 보면 나무가 보였는데 7전 때는 그 나무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 남아있는 나무들, 그리고 물속에 잠겨있는 나무들을 오전에 공략을 해봤었거든요. 토요일 연습날. 그런데 떡하니 큰 고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 고기에 꽂혀서 연습날은 그런 고기만 잡으려고 얕은 곳, 나무 있는 곳, 이런 곳만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시간은 흘러 오후가 됐죠. 하류 쪽에서 그런 고기들을 잡으려고 추가적으로 시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못 잡아서, 그러면 6전 때처럼 상류 가서 한번 그런 고기를 잡아볼까? 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내일 고기 잡아야 되는데 고기 잡을 길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가을이었지만 수위가 차근차근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골창의 안쪽, 끄트머리 혹은 본류의 평평한 곳에 고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골창 안쪽에 고기가 없을까? 6전 때 그렇게 많았던 브러쉬 라인의 고기들은 다 어디 갔을까? 이 생각을 하느라고 다른 데는 거의 공략을 못 해봤어요. 어느 정도로 그런 것만 공략을 했냐면, 마지막에 연습을 마치고 나올 때 그런 브러쉬 라인 완전 끝에, 그 끝에를 치고 나무 막 이렇게 우거진 데를 배를 밀고 들어갔다 나오다가 로드가 나무에 걸려서 하나 부러지는 먹을 정도로 정말 그런 데만 다녔고, 그리고 연습하고 나오는데 그 데크 위에가요 나뭇잎으로 꽉 덮였었어요.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연습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분명 고기는 막창 끄트머리 아니면 본류의 평평한 곳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 이외에는 뭐 그 본류에 있는 포켓들, 직벽 포켓 그런 데 있을 거야, 그 정도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위가 워낙 유례없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고기를 못 잡는다면 내일은 경기 때 이걸 배제하자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시간이 워낙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연습을 마무리를 했죠. 결국 고기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이 밝았는데 막연하더라고요. 고기는 잡아야겠고. 그래서 일단 아침에는 그래도 어제 좀 고기를 잡았던 브러쉬 라인, 아침엔 브러쉬에서 그래도 입질을 받아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골창 안쪽에 있는 브러쉬 라인들을 보고 들어갔어요. 제 공략했던 채비는 뭐 드랍샷이랑 스피너베이였는데, 전날 큰 고기를 스피너베이스로 잡았었거든요. 스피너베이 쭉 던지면서 여기 들어가는데 어군 탐지기에 6m 정도쯤에 고기가 이렇게 뻥뻥 찍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야, 이거 하면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싹 돌았는데, 사실 여름처럼 그 고기가 되게 핫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가을에 그런 브러쉬 많이 잠긴 지역에 그렇게 고기가 찍히는 경우는 베스가 아닌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싹 돌아서 그냥 물면 제발 물어줘, 물면 좋고 안 물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제발 물어줘 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드랍샷 채비를 풀러가지고 휙 던졌는데, 그게 정말 어이없게 턱 하고 받아먹더라고요. 와, 그 고기를 잡았죠.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그날 낚시가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PD가 그날 또 탔어요. 그렇죠, PD님? 그래서 PD가 타가지고 같이 이제 영상도 찍고 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막 PD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마리를 잡게 됨으로써 이제 그 종합순위가
그것 한 마리만 갖고 가도 기본 점수는 받기 때문에 13등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죠. 그래놓고 이제 종합순위 13등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자신감에 타서 이제 수위가 좀 수온이 좀 오르면, 해가 떠서 수온이 오르면 이제 좀 본류도에 평평한 데를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본류 쪽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공략해봤던 것들은 쉽게 고기가 올라오는 포인트들, 직벽에 있는 포켓, 포켓에 있는 조그만 곶뿌리들을 공략을 했는데, 그런 포켓이나 그런 조그만 곶뿌리들, 직벽 곶뿌리 이런 데에서는 딱히 뭐 특별 입질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11시 정도가 됐죠.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언밸런스 프리리그에는 역시 ATG 매치, 얼티메이트 피싱 엑사드,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밸리, 릴 정비 수리의 모든 것 임영준의 피베스,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드림캐쳐스 ATG와 함께합니다. I got a bet. 그리고 11시가 돼서 본류에 길게 늘어져 있는 능선 끄트머리에 뾰족뾰족 자라있는 6초 라인에 갔어요. 그런 데를 그렇게까지 기다렸다가 늦은 시간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수온이 조금 오르면 한 번 정도 베스들이 사냥을 하는 시간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경험적으로 아침에 한 번, 가을에는 아침에 한 번, 저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한 번 정도 시간에 더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갔죠. 그리고 셜로우 얕은 골창 끄트머리 쪽을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어제는 확실히 안 좋았으니까 거길 배제하고 거길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어탐으로 이렇게 뎁스파인더를 이렇게 싹 돌아서 보는데 거기에 자리에 고기가 빠바방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잡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피디님한테 이거 좀 찍으라고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놓고 나서 돌아서서 반대쪽에다가 라인 정리한다고 한번 캐스팅을 하고 로드를 잘 감아서 다시 제가 생각했던 아까 어탐지기로 확인한 자리에 탁 캐스팅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걸 탁 물어주더라고요. 와, 그거 볼 때 얼마나 좋은지. 이제 그걸 잡고 나면, 그러니까 오후 전략은 되게 단순했어요. 그런 자리를 쳐서 4마리를 줍는다 이거였는데, 그걸 딱 잡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갑자기 희망이 생기잖아요. 3마리 잡는데. 그리고 이런 곳은 엄청 많아. 그리고 이런데 아무도 공략 안 해. 내가 다 잡을 수 있어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거기를 공략을 했어요. 채비는 헤비 드랍샷 리그였고, 2분의 1 온스 토독싱커에 플릭쉐이크 5.8인치를 달아서 계속 캐스팅을 했죠. 12파운드 카본 라인을 사용을 했는데요. 캐스팅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채비로 던졌을 때 수심을 찍어보면 거기가 한 5m에서 6m 정도 되는 딱 정확하게 그 6초 끄트머리 라인을 정확하게 공략을 했어요. 카운트를 해갖고 아니면 다시 던지고, 너무 깊으면 다시 던지고, 조금이라도 숫자가 8이나 9에 끝나면 조금 더 당겨서 놓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무한히 그걸 캐스팅을 계속 반복을 했죠. 반복을 하다가 한 15분 정도 지났나? 입질이 탁 온 거예요. 됐다 하고 챔질을 했는데 쭉 끌고 가는 입질이었는데 그거를 로드를 주고 챔질을 딱 했죠. 그리고 쿡쿡쿡쿡쿡 하고 힘을 쓰더라고요.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스가 와 정말 기가 막히게 털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마음은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수였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토너먼트인데 그런 실수가 너무 어이없는 실수가 와서, 그리고 좀 너무 까불었어 사실. 너무 흥분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에 고기가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그런 곳을 더 공략을 했죠. 왜냐면 15분 만에 입질을 받았으니까 아직 시간은
2시간이 넘게 남아있었고, 그래서 계속 그런 데를 치면서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쭉 돌아서 이곡골 하류 쪽에 있는 늘어진 능선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돌아서 박시서당 초입에 있는 그 돌 무너진 자리, 본류 쪽으로 길게 늘어진 능선을 사람들이 많이 쳤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손이 좀 덜 탔을 것 같은 자리를 들어가서 캐스팅을 했어요. 한 2-3번의 캐스팅이 이어지고 입질이 딱 왔죠. 그때는 까불지 않고 정확한 챔질. 후에 그 고기를 보는데 물속에서 고기가 움직이는데 고기가 좀 제법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고기를 성공적으로 랜딩을 하고 그 다음에 물칸에 넣었죠. 그랬을 때가 시간이 아마 12시가 조금 넘었을 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1시간만 입질을 3번이나 받았고 시간은 아직 2시간 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칸에 고기는 3마리.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내 입질을 받았는데 한 번 더 가야 되나? 아니면 하류 쪽에 이런 자리를 가야 되나? 그래서 너무 하류권 말고 비속섬 위쪽, 중류에서도 상류 지역 쪽으로만 그런 포인트를 돌아보자 라는 판단이 섰고 그런 포인트를 계속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입질 못 받았죠. 정말 집중력 있게 정말 열심히 낚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추가적으로 입질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한 마리만 더 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간절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마리만 더 붙으면 종합 10위 안에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선수들이 리미트 못 채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놓친 한 마리가 정말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고기가 엄청 큰 고기도 아니었는데 키퍼가 조금 넘는 고기였는데 그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남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2시 10분쯤 귀차까지 마지막 포인트에 들어가서 낚시할 시간이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포인트에 들어갔어요. 물칸에 고기가 3마리 있었고 종합 10등을 막을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져갈 수 있냐 없냐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포인트에 들어갔는데 그 포인트에 들어가서 캐스팅을 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2번째 고기를 잡은 곳, 그러니까 처음 공략했던 늘어지는 능선 그 6초 자라있는 그 자리 캐스팅을 했어요. 2-3번의 캐스팅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입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물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로드 끝에 슬며시 무거워지는 게 탁 전해지는 거예요. 입질감은 없었고 고기다 라는 생각이 딱 들고 챔질을 했어요. 챔질을 하는 순간 알았죠. 무조건 크다. 이건 무조건 크다. 그 특유의 덩어리 감이 있잖아요. 그 고기를 반드시 꺼내야 된다. 이건 정말 실수하면 안 된다. 그 생각만 했고 정말 신중하게 랜딩을 했어요. 그리고 랜딩 성공을 했죠. 그때 그 고기를 뜰채 담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고기가 나와주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크기는 나중에 이제 줄차로 재봤더니 길이는 49cm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고기가 상태가 엄청 안 좋았어요. 잡혔다가 누가 놔준 고기 같더라고요. 몇 주 전쯤에 경기 때. 고기는 엄청 큰데 삐쩍 말라서 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워낙 커서 그 고기를 잘 살려서 올라갔죠. 마지막에 이제 그 고기까지 넣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몇 번을 더 던질 수 있나? 근데 생각이 사람 웃긴 게 그때 막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할 수 있다! 막 이랬어요. 그래 놓고 나서 한두 번에 더 캐스팅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할 수 있어 아직. 들어올 때만 해도 10번을 캐스팅을 못 한다는 걸 알고 들어왔잖아요. 2-3번 캐스팅을 하고 한 마리를 잡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 근데 충분히 지금 각이 나오는데 근데 결국 그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종 성적은 4,560g으로 5등. 그렇게 5위로 마지막 경기전을 마무리를 하고 종합순위는 7위, 또 2018년 KS 토너먼트를 마무리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는 많은 의미가 있는 한 해 정규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2018년은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자신 있던 시즌에 꼬라 박아갖고 좀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기를 잡아내겠다라는 그 어떤 불타는 의지? 그것 때문에 낚시를 하는 기술? 스킬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낚시인으로서도 좀 이렇게 발전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선수로서도 어떤 그 경기를 대하는 자세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모두 다 꿀팁패스를 보시고, 그리고 저의 토너먼트 경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토너먼트 팬, 스포츠 피싱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좋은 성적은 저 혼자 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 역대 가장 좋았던 7위라는 성적은 정말 스포츠 피싱 팬분들이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의 2018년 KSA 프로 토너먼트는 끝이 났어요. 어떻게 제가 한번 처음으로 꿀팁패스에서 한 해 토너먼트 정규전 7경기를 토너먼트 리포트라는 소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꿀팁패스 에피소드를 꾸며봤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9년 KSA 프로 토너먼트 경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더 재밌고 더 즐거운 토너먼트, 그리고 더 멋있는 토너먼트 영상 찍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2018년 KSA 프로 토너먼트 이현근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